이 논문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건물 부분 에너지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빌딩의 정리, 기술, 정책 방향을 모두 살피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제시입니다.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의외로 간단해요. 제로 에너지 빌딩이란 1년간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가 동일해 최종적으로 순소비량 0을 달성하는 건축물이에요. 각국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에너지 효율을 확 끌어올리고 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 의존을 없애겠다는 개념이죠. 먼저 일본 사례를 보자면 2014년 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신규 건축물 평균에서 GEB와 GEH를 실현하겠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아예 GEB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2030년 이후에는 신축, 비주거 건물은 죄다 GEB로, 주택은 전부 GEH로 짓자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거죠. 중간 목표도 있었는데 2020년까지 신축, 주문주택 절반을 GEH로 만들겠다 는 계획이 실제로는 2018년에 13%밖에 달성이 안 돼서 생각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요즘엔 의무화보다는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더 탄탄히 보완 중이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도, R&D 지원, 가스비 인증의 GEB 평가 통합 등등 무럭무럭 정책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적 의무화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손봐서 GEB 인증제를 만들고 2020년부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엔 GEB 설계를 무조건 적용하게 했어요. 그렇게 출발하더니 2023년쯤엔 모든 공공 부분 신축 건축물로 범위를 확장, 민간 건물도 예외가 아닌데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다만 한국의 GEB는 5등급부터 1등급까지 나뉘어서 초반에 낮은 등급만 충족하면 되고 점차 높여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공공건축물은 3등급을 목표로 잡고 2050년에는 전부 1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장기 계획이에요. 그 다음 중국은 워낙 시장 자체가 크다 보니 근영 에너지 건물, 초저에너지 건물 등의 명칭을 쓰면서 시범 사업을 왕창 돌려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근탄소 에너지 건물 국가 표준까지 만들고 제14차 5년 계획에서 2025년까지 초저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5천만 미터 제곱을 신축하겠다고 못 박았어요. 또 기존 건축물 3.5억 제곱미터를 그린 리모델링으로 업그레이드 중인데 급격히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건물 부분이 중국 에너지 소비의 약 22%라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열대기후라 냉방 수요가 엄청난데 이미 2005년에 그린마크라는 녹색 건축 인증 제도를 도입했고 제4차 그린빌딩 마스터 플랜에서 80-80-80인 2030년 목표를 천명했습니다. 즉 2030년까지 전체 건물 80%를 그린마크 인증받고 2030년 이후 신축의 80%를 초저에너지 수준으로 올리며 2005년 대비 최고 성능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80%나 개선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야심찬 연도 목표와 지원책을, 한국은 법적 의무화를, 중국은 대규모 신축 면적과 시범 사업을, 호주는 로드맵과 규제 개선을, 싱가포르는 인센티브와 인증제를 앞세워서 GEB로 가는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흥미진진한 친환경 건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뿜뿜하는 하루 보내시고 모두 건강하게 만나요. 천연제자소였습니다. 안녕.